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인 원경왕후 민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아내이자 세종대왕의 어머니인 원경왕후. 그녀는 단순히 왕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왕좌에 올린 정치적 동반자였고 두 차례의 왕좌의 난을 함께 헤쳐나간 전략가였으며 동시에 사랑하는 남편에게 배신당한 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1365년 고려 말 개경의 철동에서 한 여아가 태어났습니다. 여웅부원군 민재와 사만국 대부인 송씨의 셋째 딸이었죠.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조선 왕조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원경왕후였습니다. 원경왕후의 가문인 여웅민씨는 고려 후기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였습니다. 고려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15개 가문, 즉 재상지종에 속하는 집안이었죠. 이들은 누대의 공신이요 재상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재상지종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안의 규수였던 원경왕후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늦은 나이인 18세까지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눈이 높았던 것이죠. 인물도 좋고 똑똑했던 그녀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혼례를 올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1382년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원경왕후의 아버지 민재는 성균관 사성을 맡고 있었는데 그해 16세 이방원이 성균관에 입학했습니다. 민재는 한눈에 이 총명한 청년을 알아보았죠. 이방원은 비록 변방 출신이었지만 고려말을 대표하는 신흥무장 이성계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돈을 맺기에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죠. 그래서 민재는 셋째 딸의 사익감으로 이방원을 점찍었습니다. 놀랍게도 까다로웠던 원경왕후가 이방원을 보고 나서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1382년 18세의 원경왕후는 2살 아래인 16세의 이방원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방원은 당시 고려의 풍습에 따라 처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다음 해인 1383년 17세의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지 않은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죠. 장인 민재는 이런 사위를 선달이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원경왕후는 결혼 후 10년 동안 위화도 회군, 정몽주의 죽음, 고려의 멸망 등 역사적 혁변을 모두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조선 건국전에 낳은 3남 2녀 중 아들 셋이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큰 공을 세우는 만큼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고 이는 아내인 원경왕후에게도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안겼습니다. 1392년 시아버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남편 이방원이 정왕군에 책봉되자 원경왕후는 정령옹주로 봉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공이 가장 많은 이방원이 아닌 11세의 어린 이방석을 세자로 세웠습니다. 신덕왕후의 영향과 정도전 세력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방원을 비롯한 신의 왕후 소생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갈등은 1398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정도전이 왕자들의 사병을 모두 회수하는 사병협파법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원경왕후는 놀라운 판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몰래 무기를 숨겨두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1398년 음력 8월 26일 태조가 병환으로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원경왕후는 정도전 세력이 왕자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행동했죠. 그녀는 복통을 핑계로 이방원을 궁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미리 숨겨둔 무기와 사병을 내주며 반정을 독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과는 이방원의 승리였습니다. 세자 방석과 방번 그리고 정도전이 죽었고 이방원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원경왕후는 이 모든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방원은 명분을 위해 둘째 형 이방가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가 바로 정종이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00년 넷째 이방간이 또다시 난을 일으켰습니다.
친형제끼리의 싸움에 이방원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원경왕후는 당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곧 갑옷을 꺼내 입히고 단위를 더하고 대의에 의거하여 권하여 군사를 움직이게 하였다. 원경왕후가 직접 남편에게 갑옷을 입히며 전쟁을 독려한 것입니다. 진정한 여걸의 모습이었죠. 제2차 왕자의 난도 이방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400년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태종이었죠. 원경왕후도 정식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되자마자 원경왕후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즉위하자마자 수많은 후궁들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외척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첫 번째 후궁은 효빈 김씨였습니다. 원래 원경왕후의 여종이었던 그녀를 태종이 후궁으로 삼은 것입니다. 원경왕후로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는 신빈신 씨였습니다. 그녀 역시 원경왕후가 아끼던 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경왕후는 이때는 친밀함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태종이 계속해서 궁녀들을 가까이 하자 원경왕후가 폭발했습니다. 가까이 한 궁녀들을 신문하기 시작한 것이죠. 분노한 태종은 원경왕후를 모시는 상궁들과 나인들을 모두 궁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원경왕후를 교태전에 유폐시켰습니다. 심지어 폐비하려고까지 했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취소되었죠. 1402년 태종은 후궁 제도를 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의빈권 씨를 새로운 후궁으로 맞이하면서 왕비나 세자빈에 준하는 가례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안 원경왕후는 태종의 옷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상감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상감과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어 국가를 차지하였사온데 이제 나를 잊으며 어찌 여기에 이르셨습니까? 원경왕후의 이 말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나라를 세운 동반자였는데 이제 자신을 잊고 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상황인 정종까지 나서서 태종을 꾸짖었습니다. 너는 아들도 많이 낳아준 마누라한테 대체 왜 그러냐? 라고 말이죠. 결국 태종은 거창한 입궁 행사는 생략하고 조용히 후궁을 드리는 것으로 타협했습니다. 1407년 태종은 본격적으로 처가를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경왕후의 형제들인 민무구, 민무질에 대한 탄핵이 시작된 것이죠. 주요 제목은 세자 양령 대군과 너무 가깝다는 것, 왕실을 약하게 만들려 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3년 가까운 수사 끝에 1410년 제주도에 유배 중이던 민무구와 민무질은 자결하라는 태종의 명을 받고 사사되었습니다. 1416년에는 원경왕후의 또 다른 동생들인 민무일과 민무에도 불충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유배되었다가 사형당했습니다. 원경왕후의 부모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민재는 자식들이 귀양가고 집안이 쇠락하는 것을 보며 속을 끓이다가 1408년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머니 송씨는 아들 넷이 모두 사위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종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경왕후와 여흥민 씨 집안의 막강한 힘 때문이었습니다. 원경왕후는 다른 왕비들과 달리 간택을 통해 만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사가에서 만난 동등한 관계였죠. 여흥민 씨는 변방 출신인 전주 이씨보다 훨씬 고려 권력의 중심에 가까운 명문가였습니다. 무엇보다 원경왕후는 남편을 왕위에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태종에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이죠. 태종은 이런 원경왕후와 그녀의 집안이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극약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처남 4명을 모두 죽이고 처가를 완전히 박살낸 것이죠. 세월이 흘러 1418년 또 다른 비극이 원경왕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자 양녕대군이 폐위되고 셋째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는 일이었죠. 원경왕후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형제간 분란이 일어날까봐 걱정했던 것이죠.
양녕대군은 원경왕후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18세에 결혼해서 10여 년간 아들 셋을 잃는 고통을 겪다가 30세에 얻은 첫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원경왕후에게 양녕대군은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세상 전부와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효령대군과 충녕대군도 사랑했지만 양녕대군을 향한 애정은 남달랐죠. 1418년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자 태종은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습니다. 원경왕후도 왕대비가 되어 후더 왕대비의 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420년 원경왕후는 말라리아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강궁 별전에서 5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태종은 상복을 12일만 입으라고 세종에게 권했지만 세종은 거부했습니다. 어머니를 헌능에 안장할 때까지 계속 상복을 입었죠. 2년 후 태종도 승하했습니다. 그리고 헌능의 원경왕후와 나란히 쌍능의 형태로 묻혔습니다. 살아서는 최악의 부부관계를 보였던 그들이 죽어서야 함께하게 된 것이죠. 이는 세종의 효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두 부모가 저승에서는 화해하여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란 것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태종과 원경왕후의 관계입니다. 극단적으로 사이가 나빴다고 알려져 있지만 원경왕후는 40세가 넘어서도 태종과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1404년 정성공주, 1405년 성녕대군, 그리고 1412년에는 요절한 왕자까지. 마지막 아이가 태어났을 때 원경왕후는 48세였습니다. 엄청난 노산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1412년이 민무구 민무질이 죽은 지 2년이 지난 후라는 점입니다. 친정이 완전히 몰락한 후에도 부부관계가 지속되었다는 뜻이죠. 이를 보면 태종과 원경왕후는 전형적인 애증관계의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립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서로를 필요로 했던 것이죠. 원경왕후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정치적이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왕비였습니다. 남편을 왕으로 만들면서 모든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친정의 몰락과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담대하고 괄괄한 여정부로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갔죠. 그리고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길러냈습니다. 원경왕후 민씨. 그녀의 삶은 한편의 대하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사랑과 배신, 권력과 몰락,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서와 화해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원경왕후가 단순히 왕의 아내가 아니라 조선 건국과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치적 동반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간 한 여인의 강인한 의지와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원경왕후 민씨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